9번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비교할 수 있는 용어는 조건 부등식입니다. versus 조건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절대 부등식은 뭐냐? 조건 부등식이랑 다른 거예요. 조건 부등식은 조건에 따라 참도 됐다가 또는 거짓도 되는 그런 부등식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절대 부등식은 조건에 필요가 없어.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입니다.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등식에서는 뭐라고 그랬지, 얘들아? 등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했고, 참이 됐다가 거짓도 됐다가 하는 거를 방정식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부등식에서는 항부등식 이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 절대 부등식. 절대적으로 얘는 맞다. 얘는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실수 조건입니다. 절대 부등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대소 비교가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대소 비교가 된다는 얘기는 허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허수는 2i랑 3i랑 누가 더 커요? 2i가 커요? 3i가 커요? 3i가 큰가요? 야, 2i랑 3i, 선생님 2i랑 3i, 3i가 더 큰 거 아닙니까? i끼리 나. 야, 2 더하기 i랑 3 빼기 i 누가 더 크니? 쌤 헷갈리는데요? 헷갈리는 게 뭐 있어? i는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실제로는 없는 거야.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이미지너리 넘버 아니야. 허수는 그냥 상상 속의 수야.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으려면 실수가 돼야 돼. 따라서 실수만 뭐를 챙길 수 있다? 부등식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실수야. 부등식 자체가 뭐야? 비교잖아. 비교가 가능한 숫자는 허수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실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실수 조건 써보세요. 10초 드립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실수 조건 한번 써보십시오. 네, 실수가 조건이 있어요? 허수가 아니면 실수잖아요. 레알 넘버 대문자 R 이게 실수 아닙니까? 그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한 번 배운 적 있어요. 한 번. 언제 배웠을까요? x 제곱이 2차식. 그렇지. 그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막 그런 거. 제곱.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 그런 거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수 조건 진짜 중요하다. 실수는 그냥 실수는 플러스도 되고 0도 되고 마이너스도 돼. 그런데 그 실수를 제곱을 해버리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무조건이야. 항상 성립하면 되는 항상. 그럼 쌤이 벌써 쓴 거 이거 자체가 뭐야? 절대 부등식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R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R이 R. 대문자로 쓰는 거야 이렇게 멋지게. 이탈릭체 뭐 이런 거 해봤잖아. 필기체 말고 이탈릭체, 고대 로마체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멋있는 거 있잖아. 니네는 확실히 우리는 서구 문화권이 아니니까 서양에서는 무조건 라틴어라는 걸 배워. 라틴이 어디야? 로마. 고대 로마. 거기가 라틴이라고 라틴. 난 폼. 라틴. 그래서 그 라틴어를 무조건 배워, 교양으로. 근데 이런 이 언어 체계 이런 걸 배운단 말이지. 그 라틴어에서 알파벳이 나온 거니까. 그래요. 뭐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시고. 그래서 실수 조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니? 네,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x가 실수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지. 됐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맞니? 맞니? 절대값도 써먹어도 돼. 절대값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겠지? 됐니? 이런 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조건 부등식은 말이야. 조건 부등식은 x는 이런 거야. 1보다 크다. 근데 x는 미지수 x잖아. 미지수 x는 얘들아 다 되는 거야. 숫자 어느 거나 다 되는 거야.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는 거야.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지. 거짓이라고. 거짓. x에다 2 넣으면 참, x에 3 넣으면 참, x에다 0 넣으면 거짓. 참도 됐다가 거짓도 됐다가 조건에 따라 x값에 따라서 참도 됐다가 거짓도 되기 때문에 저런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부등식은 다 거의 다 조건 부등식을 배웠던 거야. 그래서 1차 부등식의 풀이, 2차 부등식의 풀이. 왜 풀이라는 말이 붙냐면 얘네들 항상 참이 안 되거든. 풀면 정확한 답을 구해보자, 해를 구해보자, 범위를 구해보자. 그래서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해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항상 성립하면 풀 필요가 없지. 다 되는 거예요. 그치? 되는 거를 찾아주자라는 거에서 조건 부등식이라 해요. 이런 게 조건 부등식. 이런 것도 다 조건 부등식. 이제 제곱이 붙었는데 뭐보다 작다라고 해버리면 이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럼 만족하는 것을 구한다는 얘기는 불만족도 있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만족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족이 있고 불만족이 있으니까 걔네들 조건 부등식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만족하면, 항상 참여되면 걔네들은 절대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절대 부등식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얘를 하나씩 좀 적어볼게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절대 부등식의 얘는요. 자, 요거 엄청 나온다 얘들아. 요거 엄청 나와요. 쌤, 뭐 이해되는 것 같아요. x하고 y가 실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곱하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 정도 되고요. y가 한 10 정도 돼요. 그럼 마이너스 30. 이거 음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나와요. 증명 바로 들어갑니다. 증명 안 적어도 돼. 얘는 요렇게 두 개를 완전 제곱씩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전개하면 x제곱 나오고 2배 앞에 거 뒤에 곱하면 xy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거 제곱하면 4분의 y제곱이니까 저 식과 똑같아지려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실수니까. 요거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걔도 항상 성립하는 분할을 외워두셔야 돼요. 자, 요걸 적어놓습니다. 선생님, 얘는 조금 다른데요? 얘네들이랑 식이? 이런 것들은 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적어도 돼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이거 절대 부등식이냐 아니냐, 항상 성립하냐 아니냐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셔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증명하셔도 대답하시고.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더 많이 나와요. 선생님,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이 증명합니다. x 빼기 2분의 y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 y 제곱은 0분의 8. 대충 가봐. 그럼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야. 0보다 이거 항상 큽니다. 위에 식의 y에다 뭐 넣은 거게요? y에다가 1 넣었습니다. 1. 됐니? 그리고 쌤이 지금 벌써 절대 부등식 얘를 써주는데 지금 다 몇 차식으로 적고 있지? 2차식으로 적고 있죠. 왜? 여기서 따온 거야. 여기서 따온 거야. 됐니 안 됐니? 됐니? 좋아요. 자, 요거 하나 외우셔야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크거나 같다. xy 더하기 이거 자주 나온다. 절대 부등식에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절대 부등식의 예입니다. 얘를 적어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해요.
자, 증명 바로 옆에서 할게요. 저거 다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더라? 기억나니 얘들아? 인수분해 때 배웠던 거.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2분의 1 기억나니? 은찬이 기억나니? 아, 예. 안 나도 돼요? 이게 더 기억. 얘가 이렇게 돼. 또 봐봐. 오? 또 제곱 더하기. 또 제곱 더하기. 또 제곱이. 인수분해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럼 또 제곱이 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얘도 뭐다? 절대 부등식이 된다는 겁니다. 요런 게 절대 부등식인 거야. 이거 3개만 적어놓으면 돼, 얘들아. 자, 우리 6명인가요? 각자 절대 부등식을 하나씩 만드는 거야, 이번엔. 웃지 말고 만들어 하실 거예요, 6명. 자, 1분 드립니다. 여기에다가 각자 니네가 만든 절대 부등식을 방구장 표시하고 하나씩 적어보세요. 니네 만들어야 돼. 만들어봐야 알아. 1분 드릴게요. 아무거나 해도 돼. 한글로 써도 돼요? 한글은 안 돼요. 식으로 쓰세요. 아, 식으로 써서 틀려도 좋습니다. 제곱이 들어가야 돼, 무조건 제곱. 제곱이 없으면 안 돼. 아, 절대값이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절대값은 그냥 하지 마. 제곱이 제일 중요해. 제곱. 왜 제곱이 중요한지 이따가 배웁니다. 뭐 나한테 물어봐. 뭐? 여기서부터 시킬게. 이렇게 쪽으로 6명. 다 각자 만들어야 돼, 절대 부등식을. 아니, 개념이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야. 그 개념을 내가 배웠잖아. 그럼 너희도 하나 대답을 해봐야지. 절대 부등식이 선생님 뭐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배웠으니까. 어디 가서 이제 동생한테 설명해줘. 야, 이리 와봐. 문서 밑에 또 동생 없어? 찬서 뭐 없어? 준서 뭐 없어? 문서 없어? 이리 와봐. 야, 절대 부등식. 형이 오늘 배웠거든? 이리 와. 자, 이게 족구 부등식이야. 이게 절대 부등식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 돼. 오, 형장. 자, 윤서부터. 됐니? X 제곱 더하기 네, 잘했습니다. 윤서. 맞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짜리 아니에요. 요런 거 만드는 거, 요런 거 만드는 거죠. 네, 민찬이.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네, 잘했습니다. 얘랑 비슷하긴 한데, 뭐 이거죠. 얘는 이거 X 플러스 Y. 잘했습니다. 네. 은찬이가 먼저 할래? 은찬이. 그리고 아니 81이 어? 81 81? 그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등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81이 양수기 때문에 등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등호를 넣어도 괜찮아요. 크게 문제되진 않아. 다 그 포함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넘버 3 잘했습니다. 넘버 네, 잘했어요. 태영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얘도 크다 해. 얘도 크다 해. 왜냐면 이거 완전 접시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 괜찮아? 이렇게?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얘는 0보다 크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최악체에서 더 최악체 되는 소리. 유나? 최악체는 넌 야. 키가 최악체야. 그래. 인정. 유나? 이? 그래?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이걸로 해도 뭐 이런 것도 해도 돼. 봐봐. 뭐 이런 거 해도 돼. 그냥 3 이렇게 해버려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얘들아, 얘가 절대 부등식이 아닌지 판단을 하는 근거가 뭘까? 근거는 얘들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완전 제곱식은 우리가 언제 만들어 봤냐면 2차 방정식의 풀이에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를 해 봤기 때문에 뭐 절반의 제곱, x제곱의 개수를 묶어주고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준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든다. 그거를 통해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좌변은
뭔가 이렇게 제곱이 하나든 뭐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또 맨 마지막에 얘가 양수가 딱 이렇게 있으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부등식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냥 확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개념 문제 다 살펴봤네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자, 잘 봐요. 자, 그럼 잠깐만, 문제가 어딨어? 자, 풀어봐. 풀어봐. 해보자. 네. 첫 번째 게 이제 대소관계고 두 번째 것도 대소관계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개념 좀 더 설명하긴 해야 되겠다. 자,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3번이야. 이제 절대부등식은 다 설명을 드렸고, 3번은 이제 대소 비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개념 설명해야 됩니다. 자, 대소 비교가 있습니다. 자, 대소 비교는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학습하고 가시면 돼요. 자, 대소 비교는 크기를 비교하다 이런 뜻이고, 허수는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수에 대해서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비교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뭐 해보면 될까요? 그냥 빼보면 됩니다. 그냥 빼시면 돼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뺐는데 얘가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누가 되는 거야? 누가 큰 거야? A가 B보다 큰 거지. 이렇게. 0이면 같은 거.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더 큰 거지. 기본 개념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대소 비교할 때 좀 귀찮게 줍니다. 그냥 빼면은 바로 알 수 없게 줍니다. 뭐 근호를 넣어놓든가 아니면 절대값 같은 걸 넣어놓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법을 취하시면 돼요. 해봤던 친구들 있나? 제곱해서 빼주시면 되죠. 언제 한다고? 제곱은 언제 주로 이번 방법을 쓴다고? 근호가 보이거나 근호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제곱을 해서 빼버려도 돼요. 그래서 얘가 커. 같아. 0이요. 작아.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얘가 더 크다. 당연하죠. 얘랑 같다. 얘가 더 크네요, 선생님. 뭐 쉽죠? 근데 마지막 갈 때는 좀 조심해야 돼. 마지막에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면 무조건 A가 B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잠깐만. 마이너스 3이랑 2가 있단다. 그럼 이거 제곱해봐. 2대지. 제곱해봐. 4대지. 그럼 얘가 크잖아. 그러면 제곱했을 때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얘가 제곱했을 때 크니까 얘가 그냥 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바뀐단 말이야. 부등호의 방향. 그리고 조심해야 돼. 이 2번은 조심해야 돼. 제곱해서 빼는 건 이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제곱이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걔가 큰 게 아니라는 거야. 조건이 붙는 거지. A, B가 양수여야 돼. A, B가 양수라면 제곱해서 큰 게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양수야. 그래서 이 조건을 하나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곱할 때는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똑같아요. 둘 다 양수라면 같다라고 할 수 있고, 둘 다 양수라면 얘가 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그래요. A, B가 양수라는 조건만 있으면 제곱해서 뺐을 때 제곱이 큰 게 원래 것도 크다. 자, 3번. 이거는 이제 아마 고1 때는 안 하고요. 고2 때 할 겁니다. 3번은 나눠보는 것도 있어요. 나눴어. 근데 얘가 1보다 커. 선생님, 왜 계산이 달라집니까?
아까는 막 0이라고 하시더니 왜 1로 하셨습니까? 나누기. 내 나누기 잘하냐? 아니요. 조심해야 돼. 야, A랑 여기가 2에 있어. 근데 막 약분하자 이렇게. 아, 쎄! 이상한데요? 이러잖아. 어? 그리고 이쪽에다가 1이라고 안 쓰면 0이라고 쓰잖아. 막 약분하고. 약분하고 0이라고 쓰면 진짜 많아. 조심해.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이 0이 아니라 1이어야 해. 생각을 해봐. 자, 이런 구조잖아. 그러면 B가 양수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여요? 우변이 0이면 이게 이상하잖아. 우변이 1로 바뀝니다. 그냥 외워두시고. 자, 그럼 얘는 당연히 A가 큰 거죠. 같으면, 1과 같으면 같은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도 뭔가 좀 이상하지? 음수면 될까 안 될까? 음수면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AB가 양수라는 조건이 얘는 여기서부터 있어야 돼. AB가 양수라는 조건이 여기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저것만 나 얘들아 지수 로그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야. 나중에 대수 시간에 배운다. 지수식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지수나 뭐. 네, 여기까지가 이제 대수 비교입니다. 됐나요? 네, 끝. 그냥 끝. 자, 이제 아까 문제 풀 때 안 풀렸던 게 1번 아니야? 2번, 1번 둘 다 봅시다. 7번 볼게요. 7번. 실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고 0보다 이거 봐. 둘 다 뭐라고 이미 주고 있어? 양수라고 이미 주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대소 관계가 뭐라고 찾아요? 응? 답 나와서 써? 풀어보세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B분의 A고 이거 얼마야? B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근데 다 양수지? 그럼 이렇게 놓으면 불편하잖아. 그럼 다 곱해줘요. 이렇게. 1로 곱해. 지금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 다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부등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이렇게. 이걸 풀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AB 더하기 A고요. 얘는 2A 더하기 B인데요. 이거 다 함수 계산이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초장에 뭐라고 줬어요? 초장에 7번 문제가 이게 초장에 A, B, 0 이렇게 줬었거든요. 초장에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줬거든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B가 A보다 크대. 그럼 틀렸지. 다시 되고. 자, 니은 B 제곱분의 A고요. 얘는 A 제곱분의 B인가봐. 어떻게 되겠네요? 맞죠? 또 똑같이. 다 양수라는 조건에서 이거 곱하고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됐나? 얘는 홀수 제곱이잖아. 홀수. 바로 가도 되긴 해. 홀수일 때. 지수가 홀수일 때는. 근데 잘 이해 안 되는 선생님 저는 그럼 넘겨서 인수분해해보자. 자,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럼 요거 인수분해 배웠니? 기억나니? 최은찬. 뭐 되지? 마이너스 A 제곱. A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 AB 플러스 B제곱. 오! 절부 나왔다. 절부. 절대무등식. 와! 대박. 나왔네. 쟤는 항상 뭐다? 양수. 얘는 항상 양수란 말이야. 그럼 이 전체가 양수가 나오려면 얘가 양수면 되는 거 아니야? understand? 그래서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만 만족하면 되니까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야. 얘 절대 무등식이에요. 얘는 항상 양수 A값 B값에 전혀 관계가 없어. 선생님 이상한데요? 왜? 아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배웠는데? 그치? 그러면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근데 0은 안 돼요.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둘 다 넣어야 될까? 둘 다 0이어야 돼요. 아까 전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야 되니까 B는 0이 돼야 돼요 무조건. B가 0이면 A도 0이어야 되죠. 둘 다 0이면 제가 0이 됩니다. 둘 다 0이면.
그런데 둘 다 0이 아니야. 0이 안 되지.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0보다 크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양수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항상 양수니까 얘를 만족해주면 답이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입니다. 자, 디귿은 이제 얘네가 해보시면 된다는 거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곱하고 곱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대소관계, 방금 전에 배웠던 대소비교법을 이용해가지고 가봅시다. 어? 뭐야? 그냥 빼야 돼? 제곱해서 빼야 돼? 김민찬. 그냥 뺄래? 제곱해서 뺄래? 바보지 그러면. 그냥 빼야지 뭘 이렇게 제곱해서 빼. 그 놈 있어? 그 놈 없잖아. 절대값 있어? 없잖아. 아니 봐봐 없잖아. 아이고 저거 그래서 그냥 빼면 돼. 계산해서 맨날 거죠. 그냥 빼면 돼. 그냥 빼면 돼. 네. 계산해서 본다는 거. A 대입한 걸 계산해서 쓴다. 아 그래. 제곱해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해봅시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1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 됐죠? 그럼 전개해서 이제 지울 거 지워봅시다.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지워도 되죠. 1도 똑같은 거 같은데? 그지 얘들아? 자 그럼 남아있는 항들을 적어봅시다. A제곱 남아있고 마이너스 2 너무 아름답지 않니 얘들아? 절구가 또 나왔네. 절구가 또 나왔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하는 거예요. 판단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절대부등식, 조건부등식 대소 비교였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나는 이런 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써주세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럼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게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거. 10번입니다. 지나가는 뒷번을 좋습니다. 자, 진짜 재밌는 거야. 개 재밌는 거. 와. 우와. 와. 우와. 10번. 산술, 기하, 제목이 평균까지만 돼 있니? 그렇게만 써 있니? 관계라는 말은 없니? 관계? 없네. 없네. 자, 그러면 자, 1번 산술 평균의 정의, 2번 기하 평균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선생님, 얘를 왜 공부하는 거예요? 얘가 얘들아 절대무등식이야. 그래서 배우는 거야. 절대무등식 아니면 별 필요가 없지. 절대무등식이라서 배우는 거야. 이제 새 프린트를 받으시면 돼. 새 프린트에다 적으시면 돼요. 여기 근데 문제를 좀 더 넣었기 때문에 새 걸로 보세요. 왜냐면 이전 거는 산술기하 평균 세 문제밖에 안 넣었는데 오늘 드린 거는 쌤 8문제를 넣어놨어요. 코시주가르츠는 요거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공부하고요. 자, 산술기하 평균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만 주세요. 자, 산술 평균은 산술, 계산의 평균, 산술, 더하기 빼기 이런 거에 대한 평균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평균과 같아요. 니네가 알고 있는 평균 이거밖에 없거든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따라서 산술 평균은 A하고 B를 더했을 때 2로 나누면 돼요. A하고 B하고 C를 더했을 때 3으로 나누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4로 나누면 돼요. 이게 산술 평균의 개념입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새롭게 배우는 건 바로 기하 평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걸 배웁니다. 기하는 도형이라는 뜻입니다. 도형의 넓이를 연구하다가 도형의 길이를 연구하다가 나온 평균이 있나봐. 그런 평균이 있나봐.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런 게 있나봐. 그 평균은요 바로 이렇게 씁니다. A하고 B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울 때 기하 평균. 그럼 숫자가 만약에 3개가 있다라고 하면 3개의 숫자를 쓰고요 세제곱근을 걸어버립니다.
세제곱근은 아직 여러분들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배수 시간에 여러분. 만약에 4개를 다 곱한다라고 하면 4제곱근을 걸어버립니다. 등등. 세제곱근과 4제곱근은 집중하지 마세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오늘 요거만 배울 거예요. 제곱근만 배울 겁니다. 그래서 기하평균은 얘입니다. 어때요? 산술평균은 더하기의 평균이죠. 기하평균은 곱하기의 평균. 쌤, 그런 평균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실제적으로 기하평균은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처음 배웠기 때문에 저게 뭔가 이제 이러실 거예요. 기하평균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인구 증가율, 출산율, 사망률, 경제 성장률, GDP 뭐 증가율 뭐 이런 것들 다 산술평균인 것 같지? 아니에요. 기하평균으로 통계를 다 낸 다음에 그걸로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GDP가 작년보다 0.3% 증가했다. 이게 그 0.3%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단순하게 총량을 계산한 걸 수도 있고 합친 거예요. 각 산업별로 양들이 있을 거 아니야? 철강, 뭐 반도체, 뭐 서비스, 뭐 제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다 평균을 낸 거야. 합산을 해가지고 거기 증가를 만든 거거든. 그 훨씬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은 산술평균밖에 몰라요. 평균 하나 아닙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하평균의 하나 재밌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얘네들 이제 관계를 좀 이따 알아보고요. 용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은찬이 좀 도와주세요. 은찬이가 이번 달 용돈이 10,000원이었어. 10,000원. 그래서 10,000원이었는데 다음 달이 됐어요. 이제 이번 달 다음 달이 다음 달이 됐는데 엄마가 기분이 좋았어. 엄마가 이제 주식이 잘 돼가지고 2배를 올려줬어요. 10만원, 20만원 원래 하려다가 숫자 너무 커졌는데 계산이 불편하고 2만원이 됐네?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은찬이가 시험을 잘 봤어요. 지난번에 2개 틀렸는데 이번에 다 맞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4배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용돈이 8만원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되셨나요? 배율로 증가하고 있어요. 배율로. 그치? 덧셈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배율로 지금 용돈이 증가하고 있어요. 배율로. 그러면 은찬이는 총 8배가 늘어났거든? 10,000원이 8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배씩 늘어난 겁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죠. 은찬이의 용돈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배씩 늘어났습니까? 라고 질문 던질게요. 몇 배씩 늘어났을까요? 덧셈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곱셈에 대한 평균을 내는 거란 말이야. 덧셈은 좀 다르단 말이야. 쌤 저는 덧셈처럼 2개 더하고 2로 나눌게요. 보니까 여기 2배 됐고요. 4배가 됐으니까 2배와 4배를 더해서 반으로 쪼개겠습니다. 산술평균을 써볼게요. 3이 나와요. 그럼 3배씩 늘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00원에 3배하면 30,000원 됐죠. 30,000원에 3배하면 얼마입니까? 90,000원이죠. 이상한데요? 아닌데요? 산술평균을 쓰면 안 나오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아니야? 그러면 2배랑 4배를 했으니까 곱할래요 선생님이. 곱해서 2로 나누죠 뭐. 그러면 한 달에 4배씩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10,000원이 4배 되면 40,000원이고 40,000원이 4배 되면 160,000원인데 아닌데 그잖아. 그러면 한번 쌤말 믿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2루트 2인데 선생님? 그래. 2루트 2라는 숫자도 실수는 맞니? 뭐 루트 2가 무리수긴 하지만 실수는 맞는 것 같아요. 얼마인지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한 1. 얼마 되는 건 이해하니? 근데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 한번 곱하기를 한번 시전해보자. 곱하기 2루트 2. 그럼 모르겠지만 그냥 2루트 2 10,000원이에요. 곱하기 2루트 2. 그러면 2루트 2에다 2루트 2를 곱하니까 80,000원 되는데요 선생님?
바로 그겁니다. 이런 평균도 있다라는 거를 오늘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곱하기에 대한 평균이 바로 무엇이다? 기하 평균이라는 거예요. 평균이 여러분들 진짜 많아요. 조합 평균도 있고 무슨 평균도 있고 나중에 엄청 배워요. 대학교 가시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어떤 이 집단의 어떤 대표값으로서 하나 정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걸 구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정의하기 나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하 평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해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 쓰겠죠, 쌤이? 자, 3번입니다. 3번은 바로 산술 평균과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산술 기하 평균 한 번 쓰겠습니다. 이거에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절대 부등식이에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큽니다. 항상 커요.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언제나 큽니다. 언제나. 단 조건이 좀 있어야 돼요. 양수여야 돼요. 음수는 좀 그래.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음수 나오면 무슨 수가 생겨?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뭐가 생겨? 허수가 생기지. 허수는 대수 비교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음수에서 얘기하면 안 돼. 그치? 생각을 해봐. 기하잖아. 도형이잖아. 도형에 음수가 있어? 길이, 넓이, 부피 이런 게 음수가 있냐고. 그러니까는 기하 평균의 탄생 배경 자체가 길이, 넓이, 부피란 말이야. 음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수에서만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가 성립하고 그때 누가 항상 크다?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다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증명해 주세요. 그렇지. 선생님이 좀 쓰다 말았어, 얘들아. 자, 증명 안 써도 돼. 자, 대소관계를 증명할 때는 뭐에서 뭘 빼보라고 그랬지? 제곱해서 빼도 그냥 빼도 그냥 뺄게요. 그냥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뺐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A 빼기 B예요. 통분. 섭 됐나요? 통분했습니다.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고 있는 거야. 왜?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봐야 돼. 근데 딱 완전 제곱식이 되냐 안 돼? 되죠? 게임은 끝났죠. 그쵸? 됐나요? 증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한 군데 틀린 데가 있거든요. 뭐가 틀렸죠, 김민찬? 네, 역시 등호가 빠졌대요. 등호합니다. 실수. 등호가 빠져 있습니다. 실수라는 조건 말고 양수라는 조건 이미 했으니. 네, 등호가 빠져 있는 겁니다. 등호 빠져 있는 거. 그렇지. 등호 빠져 있잖아. 역시 민찬이 잘 쳤네.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딱 한 번 성립해요. 딱 한 번. 다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커요. 다 커. 진짜 다 커. 근데 딱 한 번 같은 데가 있어. 언제? 은찬이가 두 과목을 100점 맞아. 영어 100, 수학 100. 그러면 두 과목이 100이야. 산술 평균 얼마야? 100이지. 기하 평균 얼마야? 100 곱하기 100을 루트를 씌웠으니까. 걔도 100이지.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그래서 등호가 있는데요. 한 번 딱 나오는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만, 요때만 성립한다. 딴 때는 무조건 누가 크다? 절대 부등식이니까 딴 때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무조건 크다. 네, 그게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입니다. 관계. 무슨 관계가 있다? 절대 부등식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좀 더 확인하려고 이제 연습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걸로. 자, 은찬이가 시험을 봤어요. 은찬이가 참 좋네. 국어가 90점, 수학이 70점. 말도 안 되죠? 아유, 말도 안 돼.
90점으로 할까요? 아, 이거 똑같잖아. 이거 이상하다. 오케이. 수학을 100을 높아? 아니요. 그거를 80으로 땡겨. 95. 됐죠? 95. 아이, 됐어, 그만해. 자, 80이고 90이죠? 산술 평균이 얼마입니까? 90인가요? 기하 평균은 얼마입니까? 루트의 8000인가요? 둘을 곱한다면 루트 지우면 되니까. 그럼 루트 8000이 크니 루트 90이 크니 90에 제곱하면 얼마예요? 90 제곱하면 8100이죠. 8100이 8000보다 크잖아요. 맞네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네요. 됐나요? 그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 좀 큰 거야. 이제 믿고 써도 돼? 이제 더 들어줘? 아니면 안 들어줘도 돼? 이제 안 들어줘도 돼? 그러면 도형 하나만 딱 그리고 끝내잖아. 자, 밤원을 한번 그려봐라. 밤원. 자, 밤원. 여기가 이제 중심이다, 여기가. 5라고 할게. 자, 여기에 이제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있어. 무슨 삼각형인지 아는 사람? 직각. 직각삼각형입니다. 여기가 직각. 맞지 않아? 직각이야. 근데 여기 요 점에서 A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밑에다 내려봅시다. H라고 할까요? 수술가 아닌가? 수선의 발 맞잖아. 대충 해 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라고 할게요. 이거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럼 니네 그 소공식 기억나니? 소정리? 중2 때 배웠던 뭐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의 제곱, 이거 곱하기 이거는 저거 곱하기 저거, 이거 제곱다 이거 제곱은 이건 제곱이다. 아씨, 알고 있는 거야? 뭐가? 그래서 여기가 루트의 AB예요. 여기를 소공식을 쓰면 됐니? 이제 색깔 펜 좀 있니? 아, 선생님 색깔이 3개밖에 없어가지고 하나 더 써. 하나 더 색깔 있어? 빨간 색깔로. 자, 요거를 하나 그으세요.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자, AH는 루트의 AB입니다. 닮은 공식에 의해서. 무슨 평균입니까? AH가 바로 기하 평균이죠. 그림으로 알아보는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예요. 그럼 어디 길이가 산술 평균일까요? 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A 더하기 B죠. 지름이 지금 A 더하기 B라는 거예요. 그럼 반 지름은 얼마예요? 나눠주면 되지. 아하, 지금은 반 지름이 산술 평균이에요. 5A가 바로 산술 평균이죠. 따라오셨습니까? 도형에서 항상 확인을 해야 돼. 기하 평균은 도형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형에서 항상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직각삼각형이 오든지 간에 높이랑 빗변을 비교하라는 거죠. 요거 조그만 직각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AOH를 보시면 돼요. 요 조그만 요 삼각형에서 항상 빗변과 높이의 관계 아닙니까? 얘는 항상 빗변이고 얘는 높이의 관계 아닙니까? 그럼 빗변이 길어요? 높이가 길어요? 당연히 빗변이 길죠. 당연히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죠. 당연히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죠. 되나요? 같을 때가 딱 한 번 있다고 했습니다. 같을 때가 딱 한 번, 유일합니다. 어디로 갔을 때일까요? 어디에 있을 때일까요? 윤서? A가 막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합시다. 어디에 A가 있을 때 빗변의 길이랑 높이가 같아집니까? 그렇죠, 꼭대기. 여기에 와 있을 때 A 다시 자리에 와 있을 때가 같겠죠. 그러니까 등호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있다? 딱 한 번 있다. 등호도 있다. 등호도 있다. 등호도 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A가 A 다시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도형 가지고 막 길이 재다가 막 이렇게 점들 움직여 보다가 얘는 얘보다 항상 기네. 그래서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조합평균까지 같이 있으니까 여기 한쪽 여기 뒤에 또 하나 있어요. 조합평균이라고. 조합평균. 걔는 여기 일이에요. 끝났지. 조합평균 훨씬 더 잘됐지. 됐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산술 평균은 더하고 곱수로 나눠주면 돼요. 기하 평균은 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항상 크냐?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큽니다. 언제 같으냐? 딱 한 번. 두 개의 숫자가 같을 때만 딱 같습니다. 음수는 안 따지고요. 0도 안 따져요. 양수일 때만 따져주는 것이 바로 이 절대부등식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다. 그 얘네들 왜 배웠냐면요. 결론은 목적 자체는 산술 기하 평균을 사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써먹으려고 배운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배우는 목적은 최대 최소 구할 때 써먹는 겁니다. 최대 최소를 구하는 도구로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도구를 사용하러 가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이겁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때 아마 이런 거 잠깐 했을 수 있어요. 혹시 바둑 같은 거 배워본 사람 있습니까? 바둑 시간에도 배워요. 가장 큰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둑돌 10개를 가지고 가장 큰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앙에 집을 지어야 되냐? 변에 집을 지어야 되냐? 귀에 집을 지어야 되냐? 뭐 이런 거 한 적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 지어져 있기. 근데 뭐 봐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자, 두 수의 합이 10이야.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시면 돼요. x, y는 자연수랍니다. 됐나요? x 더하기 y는 10이에요. 자, 이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다 같이? 네, 시간 줘요? 자, 1분 줄게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야. x 더하기 y가 10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초등학생이니까 뭐부터 해? 1 넣으지. 1, 9 곱하면 9 2, 8, 16 3, 7에 21 4, 6에 24 5, 5, 25 정답 25에 이런단 말이야 초등학생들은. 맞잖아. 그치? 갈수록 커지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x와 y가 같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왜 그러냐? 그거를 산술기하 평균으로 확인해 봅시다. 오늘 배우셨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으로 x 더하기 y가 10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왜 25가 되는지를 초등학교 때는 일일이 대입해서 알았잖아요. 지금도 그냥 일일이 대입하는 게 편하겠지?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보자는 얘기야. 고급 기술을 배웠습니다. 고급 기술을 배웠잖아. 그러면 무식하게 야,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이라며? 둘을 곱해서 루트 씌우는 게 기하평균이라며? 누가 항상 커? 얘가 항상 크다며? 그잖아. 이건 항상 써먹어도 되는 기술이라고. 언제든지 써도 돼. 같을 수도 있다며. 됐니? 안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요? 그러면은 원하는 거 두 개 다 들어있잖아. 합 들어있고 곱 들어있잖아. 곱, 합. 그러면 x 더하기 y는 10이 자명하니까 10을 넣어버려? 좌면이 뭐가 되니? 5가 되네? 5면은 루트 x, y야. 25. 제곱해볼게요. 25. x, y. 그럼 x, y의 최대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20. 정말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절대 부등식이에요. 최대 최소 구할 때 엄청 써먹을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라. 줄여서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해도 돼. 알겠지? 앞으로는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무슨 값을 구하는 것이다?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것이다. 최대 최소는 지금까지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만 배웠어요. 플러스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딱 보자마자 이거 산술 기하 써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양변에 x를 곱한 다음에 네, 시끄럽고요.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A 양수고 B 양수고 2A 더하기 3B가 12일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과 그때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래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볼 때 플래그라는 거 아시죠? 기억나? 깃발 꽂는다고 하잖아. 야, 저거 다음에 저렇게 나오겠는데? 미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곡선이라고 하죠? 국어 시간에 배웠나요? 곡선? 야, 씨, 아무도 몰라. 곡선 알아 몰라. 에이, 똥땡이죠. 복사는 병. 양변에 비를 곱하고 딱 짜는. 자, 일단은 봐봐, 얘들아. 맨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돼? 최대값이지. 구하는 게 최대값이잖아.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라. 뭐를 이용해서? 산술계평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2차식이 있어 없어? 2차식이 없잖아. 2차 함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2차 함수가 아니면 뭐밖에 없는 거야? 산술계평밖에 없는 거야. 양변에 비를 곱하면 되는. 그리고 얘 있지, 얘. 얘가 바로 플래그. 양수라는 말이 보이면 그냥 산술계평을 쓰면 돼. 양수라는 말이 보이면. 그러면은 9번도 양수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지. 10번도 있어 없어? 산술계 쓰라. 11번. 마이너스 1을 좌변 넘기면 0보다 커지지. 산술계 쓰라는 거야. 얘는 이제 약간 좀 변칙이고. 12번. 양수고 있단 말이지. 13번. 양수고 있지. 아하.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여기 이런 말이 없잖아요. 문제에 산술기하평균을 사용하라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잘 드러나야 돼 얘들아. 지금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풀어도 쌤한테 이른다고. 왜 이걸 산술기하평균을 써요라고 한단 말이야 쌤한테. 어? 잘 봐. 없어 그 말이. 산술기하평균을 사용하라 이런 말이 없단 말이야. 근데 산술기하평균을 써야 돼. 이게 있습니다. 알았어? 그 플래그예요. 어?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산술기하평균을 쓰는 거야. 그리고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산술기하평균. 알겠니? 어. 딴소리 하지 마 나중에. 어? 여기 산술기하평균 쓰는 거 없는데요?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준다고 내가. 야 그럼 너 산술기하평균 써. 이렇게 얘기할 거야 선생님이. 그러면 에? 그게 뭐예요? 이런다고. 기억이 안 난대. 얘네 이씨. 뭘 배운 거야? 최대 최소 문제는 산술기하평균 쓰죠. 얘들아 그렇게 어렵게 풀지 말고 그냥 이차함수로 풀지. 뭐 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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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고 서 있어. 에이 임마 다 임마 이 빌드업을 하는 거야. 뒤에 임마 이차함수 못 푸는 문제가 나와. 에이 되게 잡고. 자 갑니다. 여기는 그러면 두 수를 뭐하고 뭐로 잡아야 될까요? A하고 B로 잡아야 될까요? 2A랑 3B로 잡아야 될까요? 네, 감 좋은 친구들 금방 아시죠? 네, A, B로 잡으면 안 돼요. 선생님, A, B의 최대를 물어봤는데 A, B로 잡지 말라고요? 네, 이쪽에 2A, 3B 쪽을 보시고 잡아주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둘 다 해보십시오. 답이 나오는 게 정답인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걸 푸시면 돼요. 자, 그럼 2A와 3B를 가지고 산술 평균을 써봅시다. 둘을 더해서 반쪽에 주시면 되죠. 기하 평균을 사용해 봅니다. 루트에 2A 곱하기 3B가 되겠군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거니까 얘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 식을. 크거나 같다. 항상 산술평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12를 넣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6이에요. 왜 12예요 선생님? 줬잖아. 이거 물어보지 마. 이거 나중에 이런 것도 물어봐도 내가. 양면 제곱하면 36이고 6의 1입니다. 따라서 AB는 뭐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 아, 그럼 최대값이 얼마야? 그렇지, 바로 6이라는 거야. 쌤, 저는 AB로 할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딱 이렇게 써. 쌤, 저 산술기하평균 다 외웠지롱요. 됐죠? 그 다음 어떻게 풀어요? 이런다고 또. 그 다음 어떻게 풀어요? 쌤,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이러고 있다고. 알겠지? 쟤를 이용을 못하잖아. 어떻게 이용할 거야? 그치?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잘 끼워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많이 배웁니다.
자, 이제 6은 나왔죠? 근데 거기 또 뭐 구하라고 돼 있어? 그때의 A값, B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6이 됐다라고, 잘 들어. 6이 됐다라는 것은 6의 등호가 됐다라는 거야? 6의 부등호가 성립되고 있다는 얘기야. 등호가 되고 있으니까 얘를 6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최대값을. 그래서 등호가 지금 성립할 때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지? 두 개의 숫자가 뭐 할 때만? 같을 때만. 수학 100, 영어 100일 때만 100점 나오는 겁니다. 두 수가 같을 때예요. 자, 그럼 또 따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A랑 B랑 같을 때니 2A랑 3B랑 같을 때니 5초만 보면 해봐. 이때가 등호 성립일까? 이때가 등호 성립일까? 5초만 고민하시면 돼요. 처음에 두 수를 뭐로 잡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지금 A, B로 잡았습니까? 2A, 3B로 잡았습니까? 2A, 3B로 잡았죠. 얘가 아니라 얘가 정답이 돼. 선생님 그건 알겠어요. 근데 A가 얼마예요 그러면? A가 얼마고 B가 얼마예요? 이것과 연립해야죠. 이 두 개씩 연립해야죠. 그러면 2A 자리에 3B를 넣으면 6B가 10이니까 B는 2입니다. 3B 자리에 2A를 넣으면 4A가 12니까 A는 3 나오네요. 따라서 A는 3, B는 2. A는 3, B는 2. 그때 6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정리하십시오. 자, 조금 이해되셨으면 10번 하시면 되고요. 난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잠깐 기다리시고 10번 또 풀어볼게요. 정답은 최대값 6, A는 3, B는 2. 요 은찬이 정답. 요로 깨달았어. 11번 하고 있어. 괜찮아. 오 대단하다. 11번 선생님 도움 없이 풀면 천재. 11번 10번 오! 윤수도 정답이야. 오 어떻게 붙지? 오 정답. 그렇지. 은찬이 잘했다. 황태웅. 요거 뭐 그대로 하면 돼요. 요거 그대로 뭐 하시면 돼요. 황태웅 최악체. 그대로 뭐 하시면 두 수를 뭐하고 뭐로 잡을까? 지금 A, B로 잡을까? 2A랑 4B로 잡을까? 너 A, B로 잡았지?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야 이 자식들아 여기서 임마 여기 나 식을 보고 하라고 했잖아. 정답. 오. 두 수를 뭐로 잡을 수 있나요? A, B로 잡으면 안 되고 2A랑 4B로 잡고요. 야, 11번을 풀면 쳤는데 11번. 누나 못 풀면 진유가 알려줘. 누나 빨리 풀어. 누나 맞췄으면 좋겠다. 11번 바로 가는데. 너 화이팅! 쌤이 13번까지만 풀고 쉴 거예요. 13번까지만 풀고. 시간이 또 많이 날씨가 너무 많이 지났다. 오, 이제 힘들겠다. 준호야 빨리 풀어. 너 기다리고 있어 지금. 풀어줘? 2A랑 4B로 놔. 11번 다 성구라. 오! 현재 정답. 요. 뒤에 거 두 개 풀어 끝내면 13번까지 풀고 끝내. 와, 13. 오, 힘들다. 유나야, 2A랑 4B로 놓고 풀면 안 돼? 풀고 있어? 좌변이 뭐야? 그러면? 뭐 분의 뭐야? 불러.
2a 더하기 4b고 우변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 뭐 곱하기 뭐라고?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뭘 줬어? a 곱하기 b가 얼마래? 여기를 줬잖아. 4라고 줬잖아. 그러면은 2, 4, 8에다 8, 4, 30이니까 4루트 2네요 여기가. 맞아? 맞아? 그럼 답이 4루트 2야 8루트 2야? 4루트 2야 8루트 2야? 왜 8루트 2야? 여기 2를 곱해줘야 되니까. 끝이야. 어려워? 쓰고 있었어. 자, 11번 갑니다. 11번. 야, 11번 풀면 천재라고 하는데, 야, 푼 사람이 있어요. 어머나, 대박. 자, 당구장 표시하고, 수 플러스 역수요. 아까 그 노트정을 3번 밑에다 쓰시면 돼요. 산술기하 평균 그 밑에다가, 관계 밑에다 쓰시면 돼요. 숫자랑 역수를 더했을 때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얘를 이용하면 되게 쉬워요. 숫자와 역수는 뭘 의미하냐면 x 더하기 x분의 1 같은 거. 요겁니다.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숫자와 역수에 대한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를 왜 산술기하 평균을 써요? 그러게? 잘 모르겠네. x 플러스 x분의 1에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자, x는 양수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 그냥. 그러면 봐봐. 이런 질문을 또 니네가 한다고. 이걸 딱 읽어보고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니까? 여기에 무슨 말이 없어.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풀어라 이런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건가? 이렇게 푼다니까 내가. 왜? 배우기 2차원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한다고. 그럼 쌤이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에? 여기 플래그가 있잖아. 양수라는 조건이 보이잖아. 그러면 생각 없이 그냥 뭐 써라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라는 얘기야. 그냥 쓰라는 얘기야.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써. 2차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누구는 뭐 x 곱해서 2차함수 풀겠지. 누구는 이상하게. 누구는 뭐 아까 좌변에 뭐 x 곱해서 2차함수 이거 안 되거든 얘는. 2차함수 풀어. 이제부터 안 돼. 그럼 산술기하 평균 그냥 써보는 거야. 그럼 두 개의 숫자를 뭐하고 뭐로 잡냐면 x와 x분의 1로 잡아도 되는 거야 얘들아. 그 숫자가 양수면 아무거나 해야 된다고. 분수라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거나 해야 된다고. 아무 때나 써도 된다. 루트가 와도 돼.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 아무 때. 그렇기 때문에 두 수의 합의 평균은 산술평균이고 두 수의 곱의 루트는 기하평균이란 말이야. 그럼 어디서 재밌어? 산술평균은 재미가 없어. 근데 기하평균이 재밌어졌잖아. x가 약분해서 나간단 말이야. 진짜 이 기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문제를 줘도 된다. 그럼 바보 멍충이 같은 친구들은 보고서 어떻게 풀어 이런다고. 그럼 쌤이 이게 얘기해줘. 산술기하 평균 써서 풀어. 그럼 어떻게 써 이러대요 또. 지금 잘 배워놔야 돼. 형식은 똑같습니다. 두 수를 찾으세요. 두 수의 산술평균 구하세요. 두 수의 기하평균 구하세요. 부등호 관계 만드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양수 조건 있으면 산술기하평균 무조건 쓰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니? 근데 얘가 얼마야? 1이야. 1. 그러니까 2가 저로 넘어가면 x 더하기 x분의 1은 2보다 커 나갔다? 최소값이 2네요. 됐네요. 그럼 끝나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의 최소값 얼마일까요? 2에 얘의 최소값 얼마일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암산. 시작. 홀롤롤롤롤로 홀롤롤롤롤로 이렇게 돼서 얘 2네요. 됐나요? 숫자랑 역수 나오면 무조건 2인 거야. 최소값이. 최대값은 안 물어봐요. 숫자와 역수는 최소값만 물어봅니다.
그럼 예제를 하나 더 해주죠. 그럼 이것도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형식 엄청 바꾼 거야. 문제 형태를. 그 문제 형태가 바뀌더라도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어디 부분이 쉽게 사라진다? 기하 평균 쪽이 괜찮게 사라진다. 기하 평균 쪽이 상수가 되게 되면 숫자와 역수의 합의 최소값을 간결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x가 양수일 때, 자 여기를 9로 바꿉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봐요. 자 이제 역수인가요? 역수는 아닌가요? 역수는 아니에요. x의 역수는 x분의 1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9로 틀어버려요. 그래도 된다 이거. 왜? 어차피 문자는 날아가 버리니까. 그럼 루트 9는 3이니까 여기 6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11번 풀고 쉴게요. 이거 풀고 쉴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 그때 x값도 구해달랍니다. 자, 뭐지? 어떻게 불러는 거지? 일단은 얘는 플래그 같은데, 산술기가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써보자. 두 수를 x와 이렇게 두 수를 잡았다고 치자. 그러면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를 둘로 뜨게. x 플러스 1분의 4를 루트 씌웠지. 잘 들어.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을 쓴 게 아니야. 잘 들어야 돼. 근데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있다고. 기하 평균 상수 됐어 안 됐어? 기하 평균 쪽 상수 됐냐고. 안 됐지. 왜? x랑 x 플러스 1 약분이 돼 안 돼? 그 이거는 안 한 것보다 못한다고 이거.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걸 알려주셔야지. 그래. 저기 대도 저기 대도 살짝 조절해. 두 수를 그냥 이걸로 해. 그냥 이걸로. 왜요? 이거 아닌데? 아니어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계산이 조금 되잖아. 그럼 루트 4니까 뭐야? 2지. 이때 2를 저로 곱하면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4가 4잖아. 1만 이항하면 되잖아. 1만 이항하면 되잖아. 그럼 이 모양이 나오잖아. 답이 3이야. 이게 이용하는 거야.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거야. 멍충하게 그냥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 이용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야. 기술적인 부분,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은 얘들아 3이야.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등호 성립할 때도 찾아라고 했거든. 등호는 잘 찾아야 돼. 두 수를 내가 뭐와 뭐로 잡았어. 얘와 얘로 잡았잖아.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를 뭐라고? 이건 쓴 게 아니라고. 두 수를 이렇게 잡아놨잖아. 걔네 둘이 같을 때야. 항상. 두 수가 같을 때 산술기하.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4가 되잖아. 그럼 x 플러스 1은 2거나 마이너스 2는 그럼 x는 얼마야? 1이거나 마3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고 그때 x값이 1이에요.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잘 이용한 거고 이거는 잘못 이용하는 거야. 이게 산술기하 평균의 방법.